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간목이 신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전번 시간은 간목이 경금을 만났을 때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간목이 신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갑일간이죠. 신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자, 간목 입장에서는 신금이 이게 이 신금이 정관이죠. 정관. 그러니까 남편이 됩니다. 그죠? 바른 남편이라는 거죠. 근데 간목이요. 이 신금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이 경금하고 신금의 차이인데요. 이 신금이 이 간목을 갖다가 정관으로서 극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간목은 이런 아름드리 나무예요. 그런데 신금은 이 아름드리를 갖다가 이렇게 깎고 만들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예술 작품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 신금의 칼은, 이 칼은 뭐라고요? 연필 깎는 칼입니다. 연필 깎는 칼이 이 간목을 갖다가 그 예쁘게, 그죠? 어떤 조각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뭐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겠어요? 부채상을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여명 입장에서 보면 이 신금 남편이 남편 행세를 하게 되는데 좀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에게 신은 정관인데 이 정관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게 이 신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에게 이 신금이 정관이지만 이 갑에게 을목은 어때요? 겁재죠. 이 겁재로서 어때요? 내 돈을 갖다가, 그죠? 탈취해가는, 뺏어가는 도둑놈인데, 신금이 있으면요, 이 신금은 을목을 잘 컨트롤하는 거죠. 이 을목은 신금을 보면은 오금을 저린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연필 깎는 임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이 신금이, 그죠? 예리한 칼이죠. 이 메스가 이 을목을 갖다가 예쁘게 다듬는다. 그러니까 겁제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남편이 어때요? 그죠? 내 돈 뺏어가는 거를, 그죠? 이렇게 막아준다. 겁재가 나타났을 때는 신금이 잘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경금이 있으면 어때요? 을경합으로 겁재를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간목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겁재 휴가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맞겠죠, 여러분? 또 이게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이 정이라고 하는 건 바르다는 거죠. 바르게 서 있다, 그죠? 올바른 마음이죠. 그러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사는 것이 정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르게 벌고 또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누가 내 돈 뺏으러 오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간목이 여자라고 본다 그러면은 내 친정에서 손 벌리는 거죠.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손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왜? 겁재나 비견은 내 돈, 내 빵을 논아먹자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견 겁재가 들어오면은 자신의 돈이 반감되고, 그죠? 재적인 손해가 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비견 겁재가 운에 들어오게 되면 비밀이 탄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들어달라고 안 들어주면 자기와 알고 있는 그 비밀이, 그죠? 탄로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 겁재운에 내 비밀이 탄로난다, 이렇게 보게도 됩니다. 내 친정이 을목인데 내 친정에서 돈 빌려달라고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미루라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을목을 갖다가 잘 컨트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모른 척하고 남편한테 미뤄라. 다시 말해서 친정에서, 그죠? 돈 빌리러 오면, 손 벌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 핑계를 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를 해석한다, 이 말이죠. 신이 있고 병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내 사주에서 화가 너무 강하게 되면 어때요? 신금을 만나면 병신합으로 말이죠. 이렇게 신금과 병신이 만나면 수로 변하게 되죠. 여기서는 인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병신합으로
합화 수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로 변한다는 얘기는 수생목이 되니까 인수로 변한다. 그죠?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간목 입장에서 남자라고 보면은 정관이니까 딸이 되겠네요. 그죠? 음은 제가 음은 양이 아들이고 음은 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정관이고, 그러면 이 딸의 남편이 뭡니까? 딸의 남편이 화급금하니까 이게 병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딸과 사위가 합해서, 그죠? 병신 합해서 수로 돼가지고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인수라고 하는 것은 내 어머니고, 그리고 고향이고, 그리고 친정 어머니도 되는 거죠. 그죠? 또 자격증도 되고, 그리고 집이면서 학문이면서 인품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인수라고 하는 것은 한 200가지 뜻이 있어요. 식상도 역시 마찬가지고, 재성도 마찬가지고, 관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몇 개만 인수를 추려내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수는 또 브레이크도 되지 않습니까? 인수는 또 참을성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외워서 쓸 수는 없는데, 그래서 고객이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문서운이 언제 들어와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 인수운이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변하는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왔는지 다 맞춰봐. 물론 좋죠. 맞출 수 있죠. 시간이 있으면. 근데 뭐 100억짜리, 뭐 150억짜리 그 암을 진단하는 기계가 서울에 하고 부산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좋은 기계도 어때요? 인간의 그 오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주 보는데 보통 10만 원 받잖아요. 10만 원짜리 사주를 감명받으면서 그 기계보다 더 나은 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인간도 어때요? 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금이 딸이 되고 그 딸의 사이가 병화가 되는데, 이 딸과 그 사이가 합해서 병신합 수로 변해서 인수로서 수성목을 해준다. 이런 경우에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누가? 내 딸과 사이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성목으로 나를 갖다가 생하고, 그죠? 또 정관의 어떤 역할, 그죠? 정관의 역할도 하면서 나를 타지 않도록, 그죠? 이 사주에서 만약에 화가 강하다면 나를 불로부터 타지 않도록, 그죠? 도와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사주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자, 지금 여기도 역시 병신합으로 되고 있죠. 병신합이 되고 있는데 이 딸하고 이 사위가, 그죠? 비겁이 되게 많죠, 나한테. 비겁이 많은데, 자, 갑일주가 이렇게 사주에 비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뺏기는 게 많죠. 그죠? 내 것을 뺏기는 많은데 이 사위하고 이 딸이 어때요? 딸과 사위가 상의해서 그 수로 변해서 인수 역할을 해줌으로써 나한테 어때요? 힘을 준다. 나를 갖다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힘이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 것을 갖다 다 논아먹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그래서 힘든데 수로 변해서 수생목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딸과 사이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딸이 아빠를 좀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갑신일에 신유월에 태어나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잡혀 있다고 보게 되면은, 자, 8월 달에 나무죠. 8월 달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금금목을 어때요? 많이 받아서 지금 갑이 굉장히 힘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신유술이라고 하면 이렇게 신유술이다. 이 신유술은 금나라에 와 있는 거죠. 금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금이 가장 셀 때죠. 목은 입추가 지나면서부터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목은 어때요? 태양은 지구로부터 하루에 1cm씩 지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무는 물을 내리게 됩니다. 저 끝에 우리 손가락 끝에까지 그 물이 가 있던 그것을 점차 이렇게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추가 되면서 벌써 나무들은 내년 봄을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서서히 물을 내리게 되죠. 그래 겨울에는 어때요?
다 물을 내려서 뿌리에다 물만 보관하고 있는 거죠. 뿌리에 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내리지 않으면요, 겨울에 얼어서 치게 되면 그냥 부러지게 되는 거죠. 나무도 그런 어떤 자기를 보존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입추가 지나면서부터는 물을 갖다 계속 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내년 봄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는 8월 달에 보면 어때요? 여기가 다 금세죠. 이렇게 금으로 금금목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처음엔 이 신금이요, 이 간목을 그 금금목을 하는데 약해요. 하지만 이렇게 방압으로써 이렇게 이 금을 갖다가 치게 되면 점점 이 신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죠? 이 간목을 갖다가 좀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게 직장이라고 본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직장 생활이 힘들다, 직장이 생활이 죽을 맛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식이라고 본다면, 남자 입장에서 자식이 되죠.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죠. 남자한테는 자식이 많으면요, 아버지가 힘든 거예요. 왜? 관이 금금목을 하잖아요. 관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네 사주에서 8글자밖에 없는데, 그 8글자 중에서 만약에 관이 5개 있다, 그럼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못된 자식이 있어서 아버지를 갖다가 홀대하고요, 술 먹고 와서 아버지를 구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관다의 사주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관다가 됐다, 이게 관이 들어와서 남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시도 다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그죠? 만만치 않은 삶이 되는 거죠. 이 삶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주가 짜여져 있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팔자 소관이다,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데, 참 이런 사주를 보게 되면 일단 한숨이 나오죠. 한숨. 그죠? 한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대운이라도 잘 가야 되는데, 자, 하나를 또 들어보죠.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이 간목으로서 어떻습니까? 자, 이분이 여자라고 본다면은, 여자라고 보면 남자가 이렇게 천간에 3명이나 떠 있죠. 그 간목에게 신금이 어때요?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정관에 3개가 있는데 남편이 셋이라서 시집을 3번 갈 수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쁘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여자의 관성이 많게 되면 어떻다고요? 여자한테 관성이 많게 되면 남자가 잔소리가 심해요. 잔소리가 심하다고요. 만약에 수유일간이라면 토가 많다, 그러면 토는 어때요? 5일에 한 번씩 똑같은 말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 이렇게 금금목을 당하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사주가 운이 잘 안 들어오면, 운이 잘 못 들어오면 구타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되면은 남편하고 뭐 식사를 한다든가, 또 남편하고 무슨 대화를 했을 때요, 다른 놈 생각한다고 매맞는 겁니다. 어디 가도 또 이렇게 되면, 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일도 되지 않습니까? 일복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관살이 많으면 일이 많습니다. 이일 저일. 그러니까 관이 많다는 얘기는 허드렛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관이 많으면, 정편관이 섞여 있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딱 정관 하나가 기가 막히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팔자가 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자가 많게 되면, 관살이 많게 되면 어때요? 남자들을 상대로 하는 곳에 근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자 학교에, 그죠? 남녀 공학이 아니라 남자들만 있는 데 가서 그 선생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군인, 뭐 경찰, 그죠? 남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남자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유혹이 있잖아요. 그죠? 유혹이 있으니까
견디기가 어렵고 힘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